2004년 6월 25일 오전 8시 55분 대구 북구 침산동의 한 노래방에 이른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불이 훤히 켜져 있었습니다. 보통 아침까지 영업하는 노래방이 있지 않아서 순찰을 돌던 경찰이 이를 이상하게 여겨 노래방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그곳에서 가슴과 음부를 비롯한 온몸이 난도질당해 있는 여성을 발견하였습니다. 발견된 여성은 40대 안씨로 발견 당시 이미 그녀는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범행 도구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칼과 범인이 버리고 간 것으로 추정되는 담배꽁초가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것만 가지고서는 범인을 특정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 안씨는 친오빠의 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 중이었습니다. 평범한 주부였던 그녀는 오빠를 도와주면서 용돈벌이도 할 겸 노래방에서 일했던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시신의 훼손 정도가 너무 참혹해서 원한에 의한 복수라고 생각해 그녀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해봤지만 안씨에게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안씨와 채무관계로 엮인 사람의 소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그쪽으로도 조사를 해봤으나 소득이 전혀 없었습니다. 별다른 단서를 얻지 못한 채 경찰은 결국 이 사건을 미제 사건으로 처리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안씨에게는 고등학생이었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안씨의 아들 김씨는 어머니를 살해한 범인을 자신의 손으로 잡고야 말겠다고 굳게 다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지 9년이 지난 2013년에 김씨는 실제로 경찰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살해한 범인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도 간절했던 그는 강력계 형사가 되어 어머니의 사건 파일을 찾아 홀로 재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일어난 지 이미 9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당시에 발견되었던 단서들도 김씨가 범인을 찾아내기 위해선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경찰이 되면 범인을 반드시 잡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김씨는 경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잡기는커녕 9년 전보다 나아진 것조차 없다는 현실에 좌절감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몇 년 동안이나 범인을 찾아 헤맸지만 그는 범인에 대한 어떠한 단서도 얻지 못했고 어쩔 수 없이 사건을 포기해야 하나라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전혀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범인의 윤곽이 잡혔습니다. 2017년 11월 21일 밤 11시 50분 대구 중구 한 골목길에서 폭행 강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이 신원미상의 남성에게 둔기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당하고 들고 있던 가방을 빼앗긴 사건이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큰 부상을 입긴 했지만 정말 다행히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를 확인해봤고 그 안에는 범인의 행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정확한 얼굴은 파악할 수 없었지만 범인이 담배를 피우며 거닐던 모습이 포착되었고 경찰은 그가 버린 담배꽁초를 수거하여 국과수에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의 DNA와 일치하는 DNA를 장기 미제 데이터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그건 바로 2004년에 안 씨를 살해한 범인으로 추정되는 그 DNA와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내 경찰은 수사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안 씨의 아들 김 씨는 용의자가 잠정 확정된 이 시점에 수사에서 빠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범인 검거 과정에서 범인과 마주쳤을 때 자칫 사적인 감정으로 인해 불상사가 발생할 가능성을 염려한 조치였습니다. 김 씨는 자기 손으로 꼭 범인을 검거해내고 싶었지만 동료들이 반드시 범인을 검거하여 자신과 어머니의 한을 풀어줄 것이라 굳게 믿고 수사팀에서 물러났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일대의 CCTV와 기지국에 남아있는 전화기록까지 분석하여 드디어 용의자를 특정해냈습니다. 용의자는 바로 48세의 중년 남성 이광수였고 2017년 12월 28일 오전 9시에 그의 집 앞에서 잠복하던 경찰이 이광수를 체포해냈습니다. 조사를 받던 이광수는 처음엔 자신의 범행을 일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가지고 있던 증거가 워낙 명백하였기에 이광수는 결국 범행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일으켰던 그 범행은 노래방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실랑이가 번져 살인까지 이어진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이광수가 2009년에도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서 노래방 여주인을 살해했다는 사실까지 알아냈습니다. 이때의 범행 수법도 2004년의 사건과 상당히 유사했습니다.
경찰은 고작 노래방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붙어 이런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아 이광수에게 보다 강도 높은 조사를 하였습니다. 결국 이광수는 자신이 이전에 했던 진술이 거짓이었음을 인정하고 사실은 성폭행을 저지르려다 실패하자 노래방에 있던 식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하였습니다. 2004년에 일어났던 사건과 2009년에 일어났던 사건, 그리고 2017년에 일어난 사건까지 모두 이광수가 성폭행을 시도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이광수가 이러한 끔찍한 범행을 연쇄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아 교화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고 2018년 7월에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도 이광수에게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고 사형은 아니었지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고, 그렇게 이광수는 2018년부터 복역 중에 있습니다. 당시의 형사들 사이에서는 이광수가 김영사의 수사팀에 붙잡힌 것을 두고서 하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범인을 잡아 어머니의 한을 풀어주고 싶었던 아들의 그 간절함에 감동한 하늘이 범인을 잡을 수 있게 도와준 것이 아닐까 하고 말이죠. 이상 라디오싹이었습니다.